전하, 만백성이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나라의 큰 근심거리이옵니다. 치과 갈 때마다 치아뿐 아니라 금융치료 또한 세게 받아 지갑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사옵니다. 정보대왕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백성이 고통에 허덕인다니 아니 될 말이다. 지금부터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알려줄 테니 명심하여 실천하도록 하여라. 충치와 잇몸 질환은 관리 방법이 다르다. 이를 각각 나누어 설명해 주겠노라. 먼저 충치 예방법이다. 양치질은 식후 3분 이내에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얼른 제거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경에게 하나 묻겠다. 백성의 양치질 행태를 잘 지켜보면 어금니에 씹는 면을 가장 열심히 닦는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씹는 면에 충치가 잘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박박 닦기도 쉬워서 양치하는 기분도 좋사옵니다. 맞다. 씹는 면을 열심히 문지르고는 양치를 잘한 줄 안다. 하지만 충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금니 씹는 면을 닦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에 홈을 메우는 것이다. 어금니 씹는 면의 홈은 너무 깊고 좁아 칫솔모가 들어가기 힘들어 메우지 않고 충치를 예방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지금 경의 어금니 상태는 어떠한가? 제 어금니는 어릴 때 썩어서 이미 금리로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미 경처럼 금 내진 세라믹으로 치아를 메운 어른들에게는 더더욱 어금니를 박박 닦는 게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는 곳을 계속 문지르고 있는 셈이다. 금리는 광을 낼 필요도 없는데 말이다. 그럼 이제 충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 제대로 된 치약을 쓰는 것이다. 치약에 반드시 있어야 할 유일한 성분은 불소다. 치약은 불소를 바르기 위해 쓰는 것이다. 충치 치료 경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900에서 1000ppm의 불소 치약을 사용해야 하고, 이가 자꾸 썩거나 시린 이가 있는 백성은 국내 최고 농도인 1450ppm의 불소 치약을 써야 한다. 400에서 500ppm은 의미가 없으니 불소 950ppm부터 시작하여라. 이번에는 치석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먼저 올바른 칫솔을 골라야 한다. 첫째, 칫솔모는 개수가 많고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린 것을 골라 접촉 면적을 넓혀야 한다. 끝이 뾰족한 미세모는 세균막을 흔드는 능력이 떨어지니 피해야 한다. 둘째, 칫솔 머리는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 칫솔 머리가 손가락만한 크기로 몇 번 쓱쓱 닿게 만드는 왕큰 칫솔이 있는데 이것은 최악의 칫솔이다. 작은 머리통에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힌 것을 골라 치아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닦아야 한다. 셋째, 손잡이는 힘을 주어 잡기 힘들게 만든 것이 좋다. 세균막을 조절할 때는 힘을 많이 줘서 벅벅 닦을 필요가 없다. 빗자루질을 할 때 힘을 주어 바닥에 짓뭉개며 비질을 하는 사람은 없다. 헌데 칫솔질을 할 때는 칫솔이 다 벌어지도록 힘을 주어 양치질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잇몸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칫솔대에 고무 같은 것이 붙어 있어 힘주기 쉬운 칫솔이 제일 나쁜 칫솔이다. 육각형 또는 팔각형의 단순한 디자인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연필 잡는 방법으로 가볍게 잡아서 치아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닦아라. 칫솔을 잇몸 쪽으로 기울여 이 경계부를 동글동글 부드럽게 움직여 닦아라. 다음 치아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칫솔을 떼어 다시 밀착시켜야 한다. 또한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 관리해 주어야 한다. 저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전동 칫솔을 쓸 때 치아를 누르지 말고 가볍게 위에 올려만 놓아야 한다. 진동이 칫솔 털에 의해 이에 전달되도록 하며 한 치아에 올려놨다가 이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칫솔질할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가 망가지던 칫솔이 망가지던 둘 중 하나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다. 차라리 칫솔이 망가지는 게 낫겠으나 제일 좋은 것은 살살 닦아 둘 다 살리는 것이다. 살살 하나하나 잇몸과 치아 사이를 정교하게 몇 분이나 닦아야 합니까? 흔히 아는 양치질 권장 시간은 3분이다. 허나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평균 양치질 시간이 45초에 그친다고 한다. 칫솔질 시간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하나씩 꼼꼼하게 닦으면 대략 10분은 걸린다.
그렇게 오래 안닦았기 때문에 치과 질환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하루 10분은 긴 시간이나 10분만 투자하면 평생 동안 임플란트 없이 살 수 있다. 치아를 지키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혹시 더 알아야 할 것은 없사옵니까? 의외의 사실을 알려주겠다. 경은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이 나는 것이 치아에 이롭다고 생각하는가? 거품이 많이 나야 깨끗해지는 것 아니옵니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치약에 거품을 내는 성분은 소듐 나우릴 설페이트로 이 성분이 입안의 산과 반응하여 양치 후 귤을 먹으면 맛이 떨떠름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이 많이 나면 칫솔이 거품 때문에 미끄러져 세균막을 정확하게 닦아내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또한 이 성분은 입을 마르게 하므로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이들은 거품이 덜 나는 치약만 써도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다.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충격이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 경은 양치질 후 입을 물로 헹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가? 설마 그것도 아니옵니까? 그렇다. 칫솔질이 끝나면 세균막은 이미 흐트러졌고 치약의 불소는 치아에 코팅되어야 한다. 물로 헹구면 불소가 씻겨 나간다. 치약을 많이 쓸 필요도 없다.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을 완두콩만큼 짜서 꼼꼼히 양치질을 하여라. 마지막으로 치약을 뱉어낸 후 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유럽에서는 자기 전 양치 후 물로 헹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치과계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정설이니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길 권한다. 오늘 이 정보를 만백성에게 널리 알려 백성의 치아 건강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사옵니다. 치과 의사가 예로부터 주장해 온 바는 깨끗하게 닦기만 하면 대부분의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개인의 습관으로 치아와 지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만백성이 건강한 치아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나 정보대왕이 응원하노라.